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4월 2일 자정을 넘겨서 1시가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심야 방송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뉴스만 엄선해서 짧고 깊은 분석으로 여러분들 심야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이제 오늘부터 4월 2일부터 예비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사전 투표에서부터 압도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수처에서 이성윤 최근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환 조사가 아니라 이성윤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 공수처장, 제가 최근에 공수처장 잘라내는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수처장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변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적인 중립성을 좀 지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고, 또 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는 말은 또 그럴듯하게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고, 이 많은 언론에서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정권 일변도의 권력형 실세 비리 나름대로 조금 다 해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탄핵,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 기각한 거 헌재재판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치주의, 또 이 헌법 이런 거를 많이 들먹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번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선 TV조선에서 말이죠, 어제 단독 보도를 했어요. 4월 1일 밤에 단독 보도를 보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4월 2일 날 이제 사전투표 첫날인데요. 이 첫날과 관련해서 이 여야의 극렬한 이 입장 차이, 이 여당은 한마디로 이제 정말 이거 뭐 진정성은 전혀 없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거 쇼하는구나,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쇼라도 해서 지지율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마지막, 그야말로 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 나도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LTV라든가 DTI 비율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부세도 좀 손을 보겠다, 공시지가도 손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지금 공약 비슷하게 립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되게 화를 났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청와대는 네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죽어있는 오리다 이거예요. 죽어있는 오리. 레임덕은 절름발이는 오리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제 죽어있는 오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권 붕괴의 1, 2, 3단계 중에 2.5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명지대학에 있는 김영준 교수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일관성을 가져달라 얘기한들 전혀 당에서 그거 신경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당청 간의 대립 국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완팀으로 이루어졌던 당청 정관계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다. 각자 고생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기회를 좀 다시 달라, 초심을 찾겠다 하지만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고, 야당에서의 정권 심판, 문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것이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60%에 달하고 안정론은 20% 30%밖에 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판론 반드시 관철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론조사 사전투표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번 사전투표 이송할 때는 여야 후보의 참관인이 동행해서 이 사전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여러가지 부정의혹의 소지, 작년에 나타났던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투표에 임하시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전 투표와 관련한 부정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3사의 출구조사가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 3사가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4월 1일 날 여론조사 했는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박형준 46.8, 김영춘 26.7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세훈 50.5, 박영선 28.2입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선거 이번 다른 점은 그야말로 야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단일화 티켓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이 과거 단일화 때와 다른 완전히 이미지를 지금 바꾸려는 노력, 그야말로 이 철수 정치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다, 철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대로 안철수 정치가 이제는 새로운 이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산까지 확대를 하면서 공동 유세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달라진 모습, 철수 정치가 아니라는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야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도움이 되거니와 이러한 본인의 정치적 입지 이외에도 안철수 당대표가 국민당 대표가 지난 연말에 맨 먼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할 때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지금은 정권 심판이 중요한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그 다음에는 예견력이 있는 정치인, 그럼으로써 야권을 하나로 통합해 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갖은 정치인, 이런 크레딧을 야권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안철수 대표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그리고 내년도 정권 교체를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안철수 당 대표가 지금 이제 공동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우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오세훈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당 대표가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공동 운영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4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공동 운영의 틀을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서울시장이 되거든요. 사전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신에 따라서 시정을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멋진 서울시정 상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년에 6월 지방선거가 있을 때 다시 뭐 오세훈 후보가 됐든 또 누가 됐든 간에 야권의 후보가 또 서울시장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도록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당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 4월 7일까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성윤과 관련된, 그리고 이 공수처 김진욱과 관련된 매우 실망스러운 현상, 하기야 뭐 실망스럽지도 않죠. 이성윤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실망만 줬잖아요. 왜냐하면 무능력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성윤이가 지금 무지하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걸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김학의를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시키는데 외압을 행사했어요.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는데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즉 이규원 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는 안양지청에서 수사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원지검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소환 요청을 했지만은 일정이 맞지 않다. 그리고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공수처만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웅이가 지난 3월 3일 공수처로 수원지검에서 이첩을 했어요. 그러다가 3월 12일 날 이제 공수처에서는 우리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수원지검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대신에 기소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강력히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2일 날 이 기소는 내가 하겠다, 공수처장이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 5일 전에 딱 중간쯤에 3월 3일과 3월 12일, 3월 7일 일요일 날 오후에
오후에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공수처장을 부른 게 아니라요, 모셔갑니다. 그런데 이 모셔가는 것이 TV 조선에 의해서 단독 보도가 됐어요. 황제 모시기를 나섰어요. 뭐냐면 이 TV조선에서 이 공수처 인근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뒤져갖고 뭘 찾아내느냐. 이성윤 공수처장이 말이죠. BMW 차를 타고 미리 인근의 주차장에 노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한 2, 30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차가 오느냐면 김진욱 공수처장 차량인 제네시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몰래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007 영화에 나오는 첩보 영화처럼 좌우를 들이면서 이 공수처장 차에 옮겨 타고 1시간 반쯤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BMW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이 CCTV를 영상을 TV조선에서 전격적으로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 첩보 작전처럼 이성윤 지검장이 황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3월 7일 날 오후 3시 20분이에요. 그래서 15분 정도의 이 BMW 타에 앉아 있다가 이 공수처장 차가 오니까 바로 바꿔 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후 5시 11분에 다시 제네시스로 옮겨 제네시스에 내려서 1시간 23분 뒤인 5시 11분에 BMW를 타고 이 공수처 인근을 떠나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이 이성윤 지검장은 재산 등록을 보면 2015년식 그랜저를 보유했다고 딱 신고를 했는데 BMW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상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TV조선에 이제 딱 들켰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장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공수처장이에요. 이성윤은 누굽니까? 이게 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왔나요? 설령 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왔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의 차량으로 에스코트 해주고 태워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원칙, 관용, 이건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성윤이는 이때 온 것은요,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공수처를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공수처장이 부른 겁니다. 지금 그들의 표현대로 보면. 그런데 왜 관용차를 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 반드시 고발 좀 하십시오. 공수처장. 예. 이거는 CCTV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있잖아요. 이거 직권 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 뭐 이 범죄를 딱 찾아갖고 바로 고발을 좀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야말로 빼박 증거지 않습니까? CCTV 화면에 딱 잡힌 거. 그래서 65분 동안 김진욱 일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CCTV에 찍힌 시간 간격을 보면 83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까지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조사 시간 65분에다가 이동 시간 10여 분 합치면 대충 시간이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트 조사, 황제 조사라고 하는 이 언론의 비판, 피할 수가 없는 사정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3월 7일 날 만났잖아요. 3월 7일 날 우리 이제 다시 수원지검으로 제2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소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성윤이와 면담하고 나서 결정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시종일관 주장한 게 뭐예요? 검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바로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조사 100번 아무리 잘해야 뭐합니까? 구속 기소를 안 하고 불구속 기소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아니면은 이 무혐의 불기소로 또 처리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성윤의 판단이잖아요. 이런 판단을 반쯤 공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김진욱이가 기소 판단을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황제 조사받고 김진욱 자기 차량까지 보내서 모셔오고 이런 걸로 보면 이성윤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TV조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성윤이는 이건 공수처장이 해달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1순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검찰총장 지금 리스트에서 많이 멀어졌다고 그래요. 조남관 대검차장 권한대.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바로 TV조선에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가 TV조선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온 얘기를 보면 이 김진욱과 정반대로 조남관 차장의 권한 대응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검찰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도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신임 검사들한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정의다. 이렇게 훈화를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바로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 9월에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가 지금 TV조선에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대검 간부들한테 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조금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윤석열 총장이 지향했던 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내용을 김진욱이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리기 전에 반드시 김진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추미애가 보낸 사람들 다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데, 검사라면, 아니 상식 있는 사람이면 추미애 말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거다. 수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사다. 다른 가치나 자유 욕심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바보처럼 저렇게 없는 일로 공격을 쏟아내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이 있지만은 장관이야 그만두면 정치로 돌아가면 되지만 나는 검찰을 챙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억울하다고 사사건건 반응을 보이면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지키고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고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3월 초까지 사태까지 버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인사 문제, 그동안에 항상 패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검 검사급 차장 부장검사 인사안을 보다가 한 장 정도 보다가 말았다. 내가 딱 한 사람 남겨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방으로 가는 것만 확인하고 덮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또 대검에 누가 오는지 언론을 통해 봤다. 그런데 앞으로 봐라. 아무리 대검 부장들을 고쳐하고 내 주위를 추미애 라인으로 채워서 둘러싸도 상식 있는 검사라면 도리에 맞게 일할 것이라고 믿는다. 검사는 그래서 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고요. 최근에 지난 24일 날 3월 24일 대검 확대 관부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이 조남관 권한 대응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뭐냐?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조남관 대응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공공라인, 공공측근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내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식까지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김진욱 공수처장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공수처 장이 얘기한 대로 이규원 검사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에서는 관련 CCTV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된 CCTV 내용을 다 보내라, 관련 자료를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일부만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또 자료를 보내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원지검에서 요청한 자료를 공수처장이 다 보낼 수 있도록 공수처장에 대한 강력한 여론의 압박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신상철 민군조사위원이 최근에 좌초서를 다시 제기해서 진상조사를 해달라 해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천안함 유가족들, 천안함 최원일 함장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제 오늘이 되네요. 그야말로 전사자를 몇 번씩 죽이냐.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천안함 이런 재조사에 대해서 생존 장병들은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천안함 함장은 화가 나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사과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즉 내일 4월 2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직속 규명위원회에서는요, 4월 2일 내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재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재조사 이거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중단 쉽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대통령이야 말로는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진실성 있는지 우리가 사실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야권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남의 일처럼 연급한 거에 불과하다. 자신의 본심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여전히 북한 소행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박영선이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방위원들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두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 천안함 46 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여당의 이런 움직임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견제할 것은 강력히 경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